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오늘 저희 토론 주제는 잊혀진 역사 가야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올바로 정립해서 호영남 간의 벽을 없애자고 제안한 게 발단입니다만 사실 경남 일부에 국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던 가야가 실은 장수와 남원 등 도내에도 그 세력이 상당히 미쳤다는 사실이 몇 년 전부터 발굴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 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하겠습니다. 시사토론 오늘 전북의 가야 유적의 현황과 가야 역사 재정립을 위한 과제 그리고 호영남 간 화합의 길을 만들 수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덕향 호남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야문화 연구해 오셨는데요. 류창환 극동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라북도 노학기 문화유산과장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송화섭 장수가야 세계문화유산 추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화섭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의 역사와 정신이 호남에서도 살아있다는 점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야를 흔히 철의 왕국이라고 하지만 육가야 가운데 제철 유적은 경남 김해의 2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장수에는 가야 시대까지 추정되는 유적이 70여 곳이나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철의 생산은 돌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높은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했고 철이 국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장수에 상당한 정치체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가야 시기에 해당되는 제철 유적이 조사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어떤 그 베일에 숨겨 있던 가야사에 대한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봉수는 변방의 적의 침입을 지배계층에 전파하는 국가 핵심 시설입니다. 북쪽으로는 무주와 예토남인 충남 금산, 서쪽으로는 진안, 남쪽으로는 임실과 남원에 70여 개의 봉수가 촘촘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봉수가 집결되는 종착지는 경상도가 아닌 장수로 장수가의 독자성과 위상을 말해줍니다. 실물로서 삼국시대 봉수가 확인된 거는 이쪽 전북 동부 지역이 유일합니다. 국가가 있었다고 봐도, 그러니까 정치체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장수에는 직경 20m가량인 왕릉급 무덤이 240기나 확인됐고 계남면과 장수읍에서는 한미와 침령산성의 발굴조사가 한창입니다. 초기 단계에 발굴조사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조사 발굴을 실시해서 세계遺産잠정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잊혀진 철의 제국을 되살리는 무수한 유적들이 발굴과 연구를 통해 하나둘 드러나고 있어 장수가야가 가야사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왜 지금 가야사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의 발언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에도 가야 문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 확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가야사를 좀 연구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치 개입이다 아니면은 가야사에 대한 함의를 정확히 알고 하신 말씀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전북 지역의 가야도 언급을 하신 것 같거든요. 예. 전북만의 전남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걸 보면은 그 최근의 연구 성과랄까 하는 것들을 아마 상당히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가야 영역에서 지금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말씀을 계기로 가야사 또는 가야 문화에 대한 연구가 전북 지역의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해가지고 처음 김대중 정부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 학술적인 부분이 좀 취약하고 그냥 밖으로 보여지는 이것만 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면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창환 원장님. 경남 지역에 가야 연구하는 분들이 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 발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예, 저희 경남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자면은 그 사실 그 가야 유적 또는 가야사에 대한 그 연구는 뭐 오래되었습니다만은
과거 일제강점기 이래 일본의 식민사학이라는 논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신라사나 백제사에 비해서 연구가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들어서 특히 가야사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면서 연구가 육성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후 거기에 그 지원이 끊어지면서 약간 침체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최근에 문 대통령께서 가야사 연구보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시면서 아마 관련 학계에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찬반 의견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연구의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혹시 이걸 일방적으로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조사 연구는 도외시 한 채 아마 토목 사업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송 위원장님도 조금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를 그냥 불쑥 꺼낸 게 아니고 예.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야사가 왜곡되거나 또 굴곡이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어찌 보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가야사 문제를 꺼낸 것 같고 가야사의 그 세력권의 범위가 또 닭동강에서부터 지상권까지 이렇게 넓은 범위가 있으니까 그 실체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재정립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노 과장님,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후속 작업을 준비할 텐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그동안 가야사가 삼국사에 가려져가지고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사는 경상도뿐만 아니고 전라도 이런까지 폭넓은 그런 즉 영호남이 없는 하나의 공동 생활문화권 역사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전라북도하고 가야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토론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위원장님. 예. 전라북도가 왜 가야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동안은 쭉 말씀하셨듯이 가야 하면은 경남 지역, 그다음에 육가야 이 정도로 알려져 왔습니다. 전북하고 가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먼저 설명 좀 그동안에 이제 가야사에 대한 문헌 자료가 없었고 되게 고고학적인 출토 유물을 가지고 가야 세력의 범위를 설정했는데 최근 한 80년대 이후부터 전북 동부 산간 지역에 가야 고분에서 이제 유물이 출토되고 그렇다면 전라북도 동부 산간 지역까지 어떤 왕국이 있었다든가 그쪽에 어떤 정치 세력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우선 제가 이 시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동부 산간 지역의 가야 고분의 어떤 분포원을 제가 한번 도면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전북 가야라고 얘기하면서 중심이 장수 가야 또 운봉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게 보시면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남, 금남 정맥 이 사이에 장수가 있고 장계가 있습니다. 덕유산과 장안산을 사이로 두고 이 장수 장계지역이 있는데 좀 백두대간 넓혀보면 무주 지역까지도 범위가 넓혀질 수 있고 또 이 백두대간터에서 운봉가야라고 하는 곳이 여원치 남원에서 여원치 넘어서 운봉에 가면은 운봉, 이널, 아영 이쪽 지역에 가야 구분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 가야 있는 지역하고 장수 가야 있는 지역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 골짜기마다 제철 유적이 엄청나게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철 유적을 배경으로 여기에 큰 가야 시대의 이제 정치 세력이 존재했다 하는 실체가 지금 전라북도의 장수 가야하고 이쪽 운봉 가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세력들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 이쪽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도 지역, 예를 들어서 거창이라든가 함양 지역에도 가야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철 유적 조사 보고는 아직 없는 상태라서
앞으로 이제 그쪽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북가야 하면은 장수가야하고 운봉가야가 그 중심권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윤 교수님, 네, 조금 좀 더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북 지역에서 가야 문화랄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처음 인식이 되게 된 것이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조사를 월산리 고분이 있습니다. 남원에서 그 조사를 한 건데요. 그 조사에서 나온 그 고분 규모도 그렇고요. 예. 거기에 출토유물이 있는데 출토유물 중에 이렇게 큰 칼이 있는데 그거 장식이라든가 하는 요것에 의해서 아마 그게 경상도 지방에서 있는 영남 지방의 가야 최상위 계층의 그 무덤하고 대체로 같은 급이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실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두고서 대가야하고 아마 관련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예. 1982년에 처음 조사가 됐고요. 그 뒤에 남원 지역 운봉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남원 지역에서도 특히 운봉 지역 그리고 그 영원치 넘어서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운봉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었고 거기에 고분하고 산성이 있다는 게 알려졌고 그 뒤에 19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군산대학교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장수 지역에 이제 처음에 삼고리 고분이라고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삼복리 고분이라든가 하는 장수 지역의 그 고분군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철 유적이나 아니면 봉수 유적에 대한 조사들이 그 군산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후에 이제 저희가 구제 발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북 지역의 경우에 그 지금 말씀드린 지역 말고 임실이라든가 진안 그리고 최근엔 순창 지역에서도 이 밀집이 상당히 드문드문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쪽에서도 가야 고분 또는 가야계 유물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를 좀 더 충실히 한다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지역에서 가야 고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과장님, 지금 학계에서 연구되는 발굴 성과라든가 이런 것 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핵심적인 지금 전북에서 나오는 뭡니까? 그 가야 유적의 핵심 제철지, 고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숫자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장수 중심으로 그동안에 발굴을 쭉 해왔고 또 이번에 대통령 말씀 있은 뒤에 14개시군 전 지역에 걸쳐서 가야 유적에 대해서 지금 현황 조사를 했는데 저희 도에는 가야 유적이 647개소가 네. 있고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은 1651개소 1점이 이렇게 출토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유적들 속에는 산성유적, 또 제철유적, 봉수유적, 고분유적들이 골고루 포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류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경남 쪽에서 워낙 많은 이제 가야 관련 유물 유적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전북에서 나오는 이런 유물 유적들은 비교적 최근이고요. 예. 또 조금 경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경남하고 성격이 그렇게 다르진 않고요. 예. 아까 윤덕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원 월산이나 두랑리에서 나온 그 고분, 그다음에 고분에 보장된 유물들은 결국에 가야 지역 유물하고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듯이 호남 동부 지역에는 현재 봉수, 성관련 유적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게 좀 또 다른 특징이기는 합니다. 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섬진강을 넘어서 그다음에 백두대간을 넘어서도 전북 지역에 가야 문화, 가야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렇다면 윤 교수님, 류 원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 지역의 가야 문화, 그다음에 운봉 지역의 가야 문화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육가야 문화 이후에 추가로 가야의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장수가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육가야
라고 배웠는데 육가야의 맹칭은 결국에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으로 아마 당대의 기록이나 당대의 맹칭은 아니고 고려시대 이후에 전성된 어떤 중심지역에 대한 중심지를 대표하는 그 나라가 6개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고, 당대의 기록에 가까운 자료들을 보면은 가야 지역에 7개 나라 또는 10개 나라, 12개 나라도 있었다라는 그런 맹칭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의 그 군 아니면 시 규모 정도의 작은 나라들이 곳곳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을 두고 보더라도 이른바 그 우리 전북에서 가까운 함양 지역만 하더라도 엄청난 고분군이 있거든요. 예. 근데 기록에는 맹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산청 지역에도 엄청난 고분군이 있는데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본 서기의 다른 맹칭으로 이른바 뭐 걸송국 이런 맹칭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서기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알고 계시듯이 일본 서기라는 게 8세기 이후에 기록된 기록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개 맹칭은 그 소국명은 되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학계의 인식인데 아마 그 일본 서기에 보면은 우리 그 호남 동부 지역에 나오는 그 작은 가야의 맹칭으로서 기문 아니면 뭐 상다리 예. 아니면 뭐 사타 예. 이런 맹칭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도 가연 작은 가야 소국이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뭐 같은 생각이신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걸 정치체로서 국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로서 6개의 가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전 말씀처럼 그 6개의 가야 말고도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국명 나라 이름들도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삼국유사는 이쪽이 아니고 근데 중국이나 일본 서기 같은 것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도 문화적으로는 지금 대체로 가야 문화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그 육가야라는 나라 속에 편입시키는 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가야 문화 그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발굴 연구 성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무엇을 해야 될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원장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가야 문화가 지금 잘못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에게. 그런 논의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가장 먼저 뭐 고고학적이든요, 역사학적이든 바로잡아야 될 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그 우리 지역에 가야 문화와 유적이 있다. 그걸 우선 인식을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지역은 얘기하는 게 마한, 백제 이러고 끝나는데요. 예. 분명히 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한이나 아니면 백제와는 다른 가야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 체제로 등장할 만큼 상당히 큰 세력이었다. 요걸 그 입증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지금까지 조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러니까 그 뭐 지표사라고 얘기를 하는 그 연구를 할 거리를 찾는 그런 작업이고, 그게 최근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특히 장수군이나 아니면 남원시나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군산대학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그 학계에서 그것도 정말 그 주머니돈 털어서 조사하는 이런 정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인력도 작고 그런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지금의 발굴의 성과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시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최근까지의 그 가야 유적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보면 역시 그 가야가 주로 활동했던 경남, 뭐 경북이 아마 중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경남, 경북의 경우에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그 지방화 시대, 또 각 지역에서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결국에 가야 유적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조사 연구의 성과물을 이제
박물관을 건립해서 박물관에 전시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성과만 놓고 보더라도 경남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가야의 대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역시 그 문헌 자료가 많은 신라나 백제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남 지역의 경우에 발굴이라는 게 대개 그 왕릉 중심, 지배자들 중심의 발굴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정치적인 발전 단계나 변화 이런 거는 그림이 그려졌으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그림은 아직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전체적인 해낭 파악에 따른 어떤 기초적인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삼국유사의 그 가야, 육가야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에서부터 지리산권까지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그 가야산까지 해서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남쪽 지역이라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가야 연구라든가 발굴이 경상남도, 김해, 장원 이쪽을 중심으로 돼 왔고 이쪽 전라북도 동부 산간 지역이 지금 빠져 있다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방금 우리 유 원장님 말씀대로 산청이라든가 함양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가야구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도 전혀 조사 연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야사 연구를 지시한 마당에 그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포함하는 지리산 문화권의 가야문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지표조사에 따른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서 가야문화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우선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 과장님, 그 자치단체별로 지금 발굴 계획도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는 그나마 이제 그동안 남원 장소와 함께 37억 원을 들여서 발굴 정비 사업을 쭉 추진을 이렇게 해오면서 맥맥을 이어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가야사 연구나 보건 정비 기본 계획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또 보건 정비나 그런 그 전략적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네, 송화섭 위원장님 지금 유네스코 등재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전라북도 내에 있는 장수가나 운봉가야 이 지역이 경상남도 가야문화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인 자료라든가 유물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예. 그동안에 이제 경상남도의 3개 지역에 구분해서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해서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가 돼 있는데 우리도 전라북도도 빨리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 이제 발을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괜히 그 발목 잡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동서 화합을 위해서 가야문화권을 같이 연구를 하라고 한 마당에 독자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잠정 목록으로 등재돼 있다 앞서갈 수는 없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경상남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턱없이 낮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사 연구를 해서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가야 하면 철의 왕국, 철의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경상남도에 있는 그 야록, 야철 문화보다는 이쪽 그 동부 산간쪽 지리산권, 덕유산권, 운잔산권에 있는 제철 유적이 경상남도에 비해서 월등히 수준 높은 제철 유적으로 판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문화를 연구하는 데 철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이쪽 지역이 훨씬 전북 지역이 경남 지역보다도 앞선 그런 그 유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는데 더 훨씬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세계유산 네. 관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경상가야와 전북가야가 세계유산에 공동 등재, 즉 같이 가야 한다는 지금 문화재청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경상도 쪽 가야가 주로 고분군을 가지고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많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전북가의 특징이 제철 유적하고 봉수 유적이기 때문에 예.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가야 그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그 보편적인 그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 또 거기에 완전성에 부합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재청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북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분야의 발굴 복원 또 세계유산 등재 준비에 상당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유 원장님 생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남 쪽은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된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그 유네스코에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 전북 쪽에서는 범위를 넓혀서 좀 함께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그 잠정 목록 등재가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다음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잠정 목록 등록은 그 2013년 12월에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5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경상도 지역의 가야 고분군의 상황을 보면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가야 전역에 고분군이 있을 정도고 중심 지역만 하더라도 뭐 작게는 6개, 많게는 10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남 경북 지역도 어떤 걸 할 거냐, 이 모두를 다 할 거냐 했을 때 실은 가장도 와 계시지만은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우리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송하섭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등재 조건에 부합될 만한 유적 또 그동안에 그 정도 노력을 했던 유적을 선정을 하게 된 거죠. 그 선정에 결국에 김해 대성동하고 함안마리산 그다음에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이 선정되었는데 선정 기준의 가장 큰 기준은 그겁니다. 가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유적. 예. 시작은 김해 대성동, 중간은 함안마리산, 끝은 고령지산동.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세 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기준에서 선정도 되었지만은 그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그 노력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문제는 현재 조금 전에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남 전북의 경우에는 세계유산 기구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많습니다. 뭐 상당히 그 일반인들 알기 어려운 기준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북과 전남의 유산은 아직은 그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기준 충족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네, 윤 원장님 조금 더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보편적인 가치가 어떤 거냐 특출한 그걸 오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야 고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의 경우는 아마 OUV를 그쪽으로 뽑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가야의 처음 발생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분이거든요. 그래서 경남 지역의 경우 고분을 가지고 한다 하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 장수나 남원급에 있는 고분 그걸 가지고 그쪽에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을 때 경남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고분군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우리께 좀 모호할 수도 있으면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느냐. 그래서 차라리 우리로서는 그것보다는 가야 문화라고 할 때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철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든가 고분을 가지고서 가야 문화를 얘기를 할 때 약점 중에 하나는 고분만인데 가야에는 고분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유적도 있을 수가 있고 산성도 있고 봉수도 있고 아마 뭐 취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우리 지역의 경우는 거기에서 지금 봉수라든가 아니면 그 제철유적 그리고 산성도 있습니다. 그 가야 영역에도 있습니다만은 한두 군데 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차별화시켜서
고분 규모를 가지고 이제 따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가야 문화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뭐 굳이 그쪽하고 같이 안 가더라도 우리 나름으로 등재를 할 때 가야 문화의 실체를 알 수만 있다면 예. 그게 좋지 않겠는가 예. 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문화유산 이제 그 목록에 등재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탁월한 가치라고 하는 것하고 진정성 예. 이게 이제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경상남도 쪽의 가야문화권에서는 이 철이 주로 이제 화강암 퇴적층에 있는 화강암에서 이제 제출된 야로철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졌고 전라북도 동부 산간 지역에 있는 그 지리산권, 덕유산권 이쪽에서 나오는 제철 유적의 철은 그것과 달리 소위 편마암층이라고 하는 철성분이 굉장히 함유량이 높은 대개 80%의 철성분을 함유한 이 장수 운봉구원의 지질대가 이미 그런 그 편마암층 철성분이 많은 이런 층이기 때문에 지층으로 보나 지질 구조로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월등한 철의 함유량이 많고 또 가야 하는 철의 왕국 철의 시대 또 철기와 고분 아닙니까? 근데 철기와 고분인데 그 철기가 전라북도 동부 산간 지역에 월등히 좋은 철기 성분의 지질층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상남도 쪽에서도 인정해줘야 예. 같이 목록으로서 등재가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예. 다음 주제 조금 논의해 보겠습니다. 가야사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영호남 화합, 그다음에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신라는 경상도고 백제는 전라도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게 저희 고대 역사의 인식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가야사가 조금 인식의 균열을 낼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 교수님부터 조금 다른 지역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 아까 우리 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원치를 중심으로 해서 운봉 사계면이라고 하는 지역의 경우는 그 남원과 약간 좀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인식이. 운봉 사계면 주민들의 경우는 요즘은 많이 옅어졌는데 전에는 읍내를 간다 하면 남원 읍내가 아니었고 함양 읍내였습니다. 그리고 그쪽들의 통원권이 대체로 진주까지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진주 마산 쪽에 운봉 사계면에 계신 분들이 뭐랄까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셨다. 이게 아마 가야 이거하고도 관련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야 문화를 조사를 한다든가 연구를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도 아마 상당히 의식을 좀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해서 백제는 현재 호남, 신라든 경상도 이렇게 책에서 배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시기에 각각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끊임없이 교류를 합니다. 끊임없이 교류를 했고 또 더군다나 조금 전에 왜 그런데 하셨던 가야가 중간에 딱 있다는 이 실제가 분명했을 때는 더욱더 신라, 가야, 백제 이렇게 다 교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가야의 경우에는 아마 백두대간을 넘어서 호남 동부 지역, 전북 지역, 또 남해안 쪽을 통해서는 섬진강루트를 통해서 순천이나 강양 지역 이런 쪽하고 문화권이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어서 동질성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야와 관련되는 사서 내용들이 부족하니까 연구가 고고학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예. 중국의 그 정사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하고 후한서 동의전 기록에 변진한과 관련되는 우리가 진안하면 신라 쪽, 마한하면 전라도, 변안이 되게 이제 지금 현재 가야 문화권 쪽으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안이 그러면 가야 세력이냐 하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그 변안 진변안조의 기록에 보면은 나라에서 그 철이 생산이 됐는데 이 철을 외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주변 지역에서 거래를 해서 사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을 사가는데 물물 교환식으로 사갈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철이 중국의 화폐처럼 통용되듯이
이게 철을 주고받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북 동부 산간 지역에서 그 가야 구분에서 다양한 유형의 토기들이 이게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 토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철을 사가지고 갔다고 하는. 그래서 경상남도 그 김해 지역 이런 데서 보면 철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폐처럼 썼던 그 철기들이 이제 출토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철을 생산해서 거래했던 지역이 이 가야 고분의 출토 유무를 봤을 때 이쪽 그 동부 산간 지역인 장수, 운봉 이쪽 지역에서 그 철을 생산해서 교역을 하거나 거래를 하고 유통시킨 그 중심이 바로 전북 동부 산간 지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교류가 활발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연구나 발굴을 통해서 밝혀내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박물관을 짓는다든지요, 뭐 자치단체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제나 뭐 필요한 부분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훈아 화합 차원에서 아까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앞으로 중앙정부 특히 문화재청의 가야 유적 관련한 국가 예산은 영호남이 경상 또 전북 가야 쪽에 균형 있게 먼저 지원이 되어갖고 또 경상 가야 쪽보다 상당히 뒤져 있는 우리 전북 가야 쪽에 우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좀 국가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또 영호남 교류 화합 차원에서는 지금 백제 세계유산센터와 같은 그 충남과 전북 또 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구와 같은 그런 22개의 지금 도와 시군이 해당이 되거든요. 우선은 현재까지 22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교류 활성화 또 화합 차원의 그 저희 계기가 될 것으로. 예. 지금 되게 그 유적을 발굴하고 나면 그 유물들이 발굴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보고서 쓰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발굴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아까 지금 우리 윤덕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긍심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지금 전라북도 동부 산간적인 지역 주민들은 그 장수나 운봉 지역의 가야 고분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봉토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유물을 전시해서 일반인들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에는 세상이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야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박물관 같은 경우도 보여줌으로써 이쪽 지역이 이제는 그 가야 문화권에서 관광이라든가 어떤 문화의 중심이 전북 지역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이쪽 지역이 역사적으로 가야 문화권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유물과 유적과 어떤 관광과 전시관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루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영호남 또는 이제 지금 아까 모두의 호영남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영호남 지역 감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 완화시킨달까 아니면 그걸 허무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상대방에 대한 이해인데 그게 좀 송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쪽 분들이 이쪽에 와서 이쪽 유적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걸 이제 확인한다든가 하면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교류의 경우도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령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 교류가 활발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 부안에 중막동 유적이라고 있는데 그건 제사유적입니다. 제사유적 거기에는 경남 지역에 있는 제 지역에서 그쪽에 와가지고 제사도 드렸던 것 같고 거기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와서 이쪽에서 제사를 지낼 정도면 그때는 지역 감정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 지금 얘기하는 지역 감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DJ 정부에서 그 가야 문화를 재조명한다 해서 2천억 가까이 편성을 해서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체로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메 지역을. 예. 그래서 같은 가야라 하더라도 동부 서부 쪽에 있는 가야, 그러니까 경상남북도도 그래요. 그쪽은 좀 차별적이었거든요, 조금은. 근데
저희는 그나마도 없었거든요. 떡고물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지원 못 받은 걸 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차업 차원에서 상징적입니다만은 남원에 가면은 그 운봉에 팔령치라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한양하고 남원에 걸쳐서 산성하고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 이걸 나눌 수가 없는데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이 함양에도 있고 남원 쪽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남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사토론 가야사 복원의 의미와 과제를 진단해봤습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도 함께 하다 보니 삼국시대니 통일신라 시대니 하는 우리가 배운 역사도 승자 중심의 역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호남은 백제요, 또 영남은 신라라는 도식이 굳어졌고 두 지역 간의 뿌리 깊은 대립의 시각이 심어졌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계기로 미완성의 역사 가야도 빛을 보고 또 영원한 화합에도 일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